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FR 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ESR 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플란트에 보철을 장착을 하고 사용하시다 보면 스크루 프랙처라든가 어버터먼트 프랙처 등의 보철물의 어떤 그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스크루라든가 어버터먼트가 부러진 경우를 제거할 때 쓰는 것이 ESR 키트였다면, 원치 않게 픽스처에 상단이 부러진다든가 또는 주위에 임플란트의 주위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볼 파괴가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만 되는 상황에 부딪히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플란트의 픽스처를 좀 더 쉽고 그리고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또한 주위의 알베올라 본의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EFR 키트, 즉 이지 픽스처 리무벌 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FR 키트의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픽스처를 제거할 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보다 심플한 그런 어떤 그 프로시저를 통해서 대개의 3개의 스텝 정도를 통해서, 그리고 비교적 상당히 높은 정도로 픽스처 리무버를 하이 석세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벤셔널하게 트래핀 바를 이용해서 픽스처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 트래핀 바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주위에 어떻게 보면 치조골에 손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EFR 키트를 통해서 주위 치조골에 있어서 미니멀한 로스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트래핀 드릴로 제거를 하게 되면, 트래핀 바로 제거하게 되면 사실은 그 다시 심는 임플란트는 뭐 나중에 몇 달이고 기다렸다 한다든가 또는 바로 심는 경우에도 사실은 열 발생에 좀 손상이 되거나 그럴 때 보다 굵은 픽스처를 심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EFR 키트로 그대로 제거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이즈로도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보다 그 알베올라 본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픽스처 리무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원치 않게 픽스처 리무벌 하다 보면 사실 참 상당히 짜증도 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해 보면 EFR 키트를 사용할 때 실제로 픽스처를 리무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저희가 토크 렌치는 리무벌 토크가 400N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난 픽스처의 경우에도 비교적 잘 제거가 되는 키트가 EFR 키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EFR 키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FR 키트의 컴포넌트는 첫 번째 리무벌 스크루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무벌 바디 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같이 픽스처를 리무벌하거나 또는 그 픽스처를 제거한 후에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리무벌 바디나 리무벌 스크루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이와 같이 세퍼레이션 하기 위한 툴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리무벌 스크루입니다. 리무벌 스크루는 이니셜하게, 즉 우리가 픽스처를 제거하고자 할 때 그 픽스처의 상단에다가 맨 처음에 장착하게 되는, 연결하게 되는 것이 리무벌 스크루입니다. 그래서 이 리무벌 스크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임플란트와 픽스처를 연결을 해서 이것이 일종의 인터미디에이트 어버트먼트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리무벌 스크루입니다. 그래서 리무벌 스크루의 커넥션 토크는 레귤라와 와이드의 경우는 80N/cm, 미니의 경우는 60N/cm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 리무버 스크루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리무버 스크루는 우리가 픽스처의 시스템, 즉 TS나 SS 또는 US 이와 같은 픽스처의 시스템, 그 다음에 픽스처의 상태, 우리 정상적으로 생겨있는 픽스처라든가 아니면 픽스처의 상단이 부러진 경우, 그 다음에 픽스처의 직경,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사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픽스처의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 상태 또는 그 직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잘 선택을 하셔야만 우리가 픽스처를 제거하는 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그 리무버 스크루의 상단의 4자는 어떻게 보면 픽스처의 다이아메타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은 그 픽스처의 다이아메타 3.5, 4는 4.0이나 4.5,
그 다음에 5라고 써 있는 거는 픽스처의 다이아메타가 5.0에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스처의 시스템이 그 N이라고 써 있는 건 저희들이 TS나 SS의 픽스처의 상태, 그리고 N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상인 픽스처의 상태. 거기에 만약에 F가 써 있다면 픽스처의 가 상단이 부러지거나 어떤 부러진 상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N하고 F는 어떻게 보면 TS나 SS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US 타입에 사용하실 때는 U자가 표시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무버 스크루를 선생님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픽스처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직경에 따라서 적절한 리무버 스크루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와 같이 4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직경 4.0과 4.5에서 TS와 SS, 그리고 N은 어떻게 보면 노말인 상태, 즉 어떻게 보면 그 픽스처 자체의 상부가 손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F라고 써 있는 경우는 픽스처 상부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U라고 써 있는 것은 US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사용되도록 이와 같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확한 그 리무버 스크루를 사용을 하셔야만 우리가 픽스처의 제거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크루 드라이버입니다. 리무버 스크루를 픽스처에 장착할 때 쓰게 되는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무버 스크루는 클럭와이즈, 즉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리무버 스크루를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이 픽스처의 상부에 먼저 손을 가지고 클럭와이즈로, 즉 그 시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죄셔서 그 위치가 잡아진 다음에, 그 다음엔 토크렌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럭와이즈로 확실하게 그 타이트닝하는 토크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귤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80뉴턴 센티미터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크 익스텐전입니다. 앞에서 이제 스크루 드라이버를 쓰실 때 간혹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치아에 의해서 인터피어런스가 생겨서, 즉 제대로 길이가 안 나올 경우에 익스텐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 익스텐전을 사용하게 되면 약 10mm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와 같이 스크루 드라이버에 마운트를 했을 때 약 18.5mm인데 만약에 이 마운트 익스텐전을 쓰게 되면 거기에 10mm가 추가가 돼서 28.5mm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크 익스텐전은 필요하다면 리무버 바디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무버 바디 같은 경우 약 26mm인데 리무버 바디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리무버 바디에도 역시 연결해서 토크 익스텐전을 이용해서 약 10mm의 길이 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무버 바디입니다. 이 리무버 바디가 결국은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픽스처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스틱이 되도록, 즉 타이트하게 딱 달라붙어서 픽스처를 제거하는데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이 리무버 바디입니다. 그래서 이 리무버 바디 사양은 숏한 사양과 롱 사양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대합치하고라든가 인접치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클루전 클리어런스 정도에 따라서 짧은 사양과 긴 사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무버 바디도 역시 픽스처의 다이아메타에 따라서 그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무버 바디는 지금 카운터 클럭 와이즈 반대, 즉 반시계 방향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버 스크루 위에다가 리무버 바디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짧은 사양, 숏 사양과 롱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버 바디는 앞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리무버 스크루가 장착된 상태에서 리무버 바디에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카운터 클럭와이즈, 즉 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손으로 이와 같이 잘 장착해서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잘 장착이 손으로 장착이 된 후에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이와 같이 그 토크렌치를 가지고 돌려서 픽스처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무버 스크루를 먼저 장착하고 그 다음 리무버 바디를 장착한 다음에 타이팅을 한 후에 이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장착할 때 저희들이 준비해 있는 이 그 리무버 토크렌치는 400뉴턴 이상의 포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뉴턴 이상으로 장착을 해서 픽스처를 리무버를 할 수 있는 그 리무버 토크가 400뉴턴 이상 발휘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픽스처를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토크렌치입니다. 즉 픽스처 리무벌에 사용하는 토크렌치가 되겠는데요. 80뉴턴, 100뉴턴, 300뉴턴, 400뉴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할 때 쓰는 토크렌치가 보통 30뉴턴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맥시멈 하게 되면 대략 한 80에서 한 100뉴턴 정도 아마 토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EFR 키트에 들어있는 토크렌치는 400뉴턴 이상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비교적 오스티오 인테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픽스처일 경우에도 이와 같이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400뉴턴의 힘을 이용해서 리무벌 토크를 줘서 픽스처를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토크렌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처 렌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뭐 임상에서는 그 리무벌 바디라든가 뭐 리무벌 스크루를 빼지 않고 하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제거된 픽스처에 리무벌 바디나 리무벌 스크루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안에 이와 같이 픽스처의 밑에 블레이드의 타입에 따라서 3블레이드냐 4블레이드냐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픽스처나 그 픽스처의 양상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거기에 장착을 해서 픽스처를 위에 장착되어 있는 리무벌 바디나 리무벌 스크루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픽스처를 픽스처 에이펙스에 맞는 디자인을 맞춰서 픽스처를 그대로 위쳐놓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리무벌 바디를 제거할 때는 클럭와이즈, 왜냐하면 리무벌 바디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해서 장착을 꽉 타이트닝 시켜놨기 때문에 클럭와이즈로 하게 되면 리무벌 바디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리무벌 스크루 같은 경우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리무벌 스크루가 제거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제거된 픽스처와 리무벌 바디, 그 다음에 리무벌 스크루가 분리되는 것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리무벌 스크루를 장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리무벌 스크루를 고를 때 픽스처의 시스템, 즉 TS나 SS 또는 US, 그 다음에 픽스처의 상태, 노말이냐 부러진 상태냐, 그 다음에 직경에 따라서 정확한 걸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이 정확한 사양을 골랐을 때 실제로 리무벌 바디 위에 리무벌 스크루 위에 리무벌 바디를 장착을 했을 때 리무벌 바디가 하방에 있는 제거하고자 하는 픽스처 상단과 타이트하게 완전히 장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리무벌 토크, 즉 400뉴턴 이상의 토크가 연결이 돼서 실제로 픽스처가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무벌 스크루를 정확한 그 사이즈에 맞는 우리 시스템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노말의 리무벌 스크루를 장착을 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타이트하게 그 픽스처와 리무벌 바디가 딱 만나게 되어 있는다고 치면 프랙처된 리무벌 스크루를 사용하게 되면 프랙처 리무벌 스크루는 사실 상단이 짧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리무벌 바디와 이 그 픽스처 간에 타이트하게 연결이 안 돼서 헐거워서 우리가 원하는 픽스처가 제거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양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만약에 부러진 리무벌 스크루, 즉 헥스 부분이 부러졌는데 여기에 노마른 것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윗부분이 떠서 픽스처 리무벌 이 자체가 리무벌 바디가 정확하게 픽스처에 연결이 안 되면서 픽스처를 제거하는 것이 실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양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지 핸즈온입니다. 오늘 핸즈온을 통해서 EFR 키트의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그 사용 방법을 사용한 것을 선생님들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EFR 키트를 이용해서 픽스처를 리무벌하고, 그 다음에 한번 트래핀 드릴을 가지고 제거하는 걸 보여드림으로 해서 정말 그 트래핀 드릴에 비해서 EFR 키트를 사용할 때 인접 치조골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픽스처를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장점과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준비한 것은 저희들이 TS3 5.0의 11.5mm 픽스처에 대해서 리무벌 스크루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리무벌 바디를 커넥션해서 픽스처를 제거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보여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거된 픽스처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리무벌 바디와 리무벌 스크루를 분해해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TS3의 5.0 11.5mm 픽스처를 트랩핀 드릴을 이용해서, 즉 트랩핀 벌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와 같이 트랩핀 드릴을 제거했을 때 주위 치조골이 많이 손상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거했던 EFR 키트로 제거한 사이트와 이 트랩핀 드릴로 제거한 사이트를 비교할 수 있는 핸즈온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핸즈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EFR 키트를 이용한 핸즈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46번 부위에 TS 임플란트 2개가 식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EFR 키트를 이용해서 한번 픽스처를 제거해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그 트랩핀 벌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핸즈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EFR 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픽스처가 프랙처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말이 필요하고요. 직경은 5.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5.0에 지금 보시면 리무버 스크루 직경 5.0이와 F5.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무버 스크루를 선택을 하셔서 픽스처에 장착을 하고, 핸드로 어느 정도 리무버 스크루를 클럭와이즈로 잠그는 방향으로 장착을 하고, 스크루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역시 와이드용을 선택을 하셔서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와 같이 리무버 스크루에 핸들을 장착을 하고, 손으로 일단 어느 정도 완전히 잠가 놓으신 후에, 자, 저 핸드로 완전히 잠갔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리무버 스크루와 픽스처가 장착이 되도록 확실하게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리무버 바디를 체결하게 됩니다. 리무버 바디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와이드 상태고, 대합치하고 관계에 따라서 리무버 바디는 그 리무버 스크루 위에 반시계 방향으로, 즉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핸드로 먼저 이와 같이 체결을 하겠습니다. 리무버 바디는 카운터 클럭와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해서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완전히 장착을 해서, 자,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장착을 했고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약 400N 이상까지 리무버 토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쭉 풀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완전히 픽스처와 리무버 바디가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픽스처가 거꾸로 돌아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한번 그 인테그레이션 됐던 것이 바로 제거가 되면 이와 같이 쉽게 지금 보시면 돌리는 데 따라서 픽스처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보시면 완전히 픽스처를 제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픽스처와 리무버 바디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제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리무버 바디와 리무버 스크루가 장착되어 있는 픽스처에서 요거를 풀러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픽스처 렌치에 보면 이와 같이 현재 위에 블레이드가 3개짜리 픽스처가 있고 4개짜리가 있습니다. TS3 임플란트는 3날의 픽스처를 장착한 후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리무벌 바디를 아까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잠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럭와이즈로 돌려야 빠지겠죠. 그래서 클럭와이즈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여기다 홀드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해서 풀렀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풀리면 잘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해서 그 클럭와이즈로 돌리게 되면 이와 같이 해서 리무벌 바디가 분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무버 스크루를 제거하겠습니다. 리무버 스크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무버 스크루를 위한 스크루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셔서 스크루 드라이버를 장착을 하시고, 지금 아까 저희가 이건 클럭와이즈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려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여기서 돌려서 이와 같이
예, 한번 풀리면 예, 이와 같이 카운터 클럭와이로 돌리시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쭉 돌리시면 이와 같이 카운터 클럭와이로 해서 제거가 돼서 이와 같이 리무버 스크루가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펜 드릴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경 5.0의 픽스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트래펜 드릴의 내경이 5.2, 외경이 6.0인 트래펜 드릴을 이용해서 픽스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핀 드릴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트래핀 드릴을 처음 장착하실 때 경우에 따라 좀 튀기도 하거든요. 튀면은 그때는 트래핀 드릴을 리버스로 돌리셔서 약간의 인덴테이션을 주시면 훨씬 튀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버스를 가지고 약간의 인덴테이션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정방향으로 해서 트래핀 드릴을 돌려서 픽스처 주변을 따내고 있습니다. 네, 이때 뼈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리게이션 하시면서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래핀 드릴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픽스처를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포셉을 가지고 픽스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모형에서 했기 때문에 주위에 그 3D 프린팅한 그 플라스틱 머티리얼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렇게 되면 픽스처 주위에 뼈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픽스처를 제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EFR 키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픽스처만 그대로 빠진 게 되고 트래핀 드릴을 사용한 경우에 주위에 본까지 뼈 조직까지 같이 손상이 된 것을 선생님들이 빠져나온 픽스처를 가지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5번과 46번 부위에 저희가 일부러 동일하게 45번에도 5.0의 픽스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의 픽스처를 45번은 EFR로 제거를 하고 뒤에 것은 트래핀 드릴로 제거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뼈 조직의 손상을 차이가 나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릴 홀에다가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마킹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EFR을 이용해서 제거한 경우고요. 여기는 트래파인 드릴을 이용해서 즉 주위의 골 조직이 훨씬 많이 손상이 된 것을 트래핀 드릴을 이용할 경우에 와이드하게 된 것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EFR 드릴을 가지고 그대로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이즈의 픽처도 심는 경우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트래핀 드릴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주위에 있는 골 조직이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의 픽처는 도저히 식립할 수가 없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트래핀 드릴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위 골 조직에 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 바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2차적인 수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해놓든가 한 다음에 다시 식립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주위 골 조직이 많이 손상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골 유착이 된 픽스처도 EFR 키트로 제거가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EFR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실 상악의 경우는 대부분 다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래도 좀 오시오인테레션이 완전히 물려있던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TS 임플란트와 같이 인터널의 커넥션을 가진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픽스처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픽스처 상부에
치조골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돼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EFR 키트 같은 경우 저희가 리무벌 토크가 400N 이상 나오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에이펙스 쪽이 단단하게 골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 경험적으로는 상부의 픽스처가 오히려 버티지를 못하고 좀 그 손상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히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 단단하게 하방이 골유착이 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트랩핀버를 조금 일부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EFR 키트 사용 시 상악과 하악의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적용할 때 상악과 하악에 어떤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그거는 뭐 똑같이 제가 핸즈온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리무벌 스크루를 장착을 하고 리무벌 버디를 장착하는 즉 순서만 그 리무벌 스크루는 클럭와이즈로 장착을 하고 그 리무벌 바디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장착을 해서 선생님들이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리무벌 토크를 가해 주신다면 그 토크렌치가 약 400N 이상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임플란트가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픽스처를 제거해야 될 경우 난감한 경우긴 하지만 EFR 키트를 통해서 보다 주변 치조골의 손상을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픽스처를 제거한다면 다음 프로시디어를 진행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핸즈온이 여러분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